지난 1년 동안 미국에 머물렀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주말에 귀국했습니다. 이 대표는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소회를 밝혔습니다. 마치 출정식 같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하는 귀국 현장, 잠시 가보시죠. 지난 24일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이낙연 전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1년 17일) 만입니다. 여러분은 고통을 겪으시는데 저희만 떨어져 지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의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는데요. 주변에서는 조만간 당내에서 역할을 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당의 상임고문이시기 때문에 적절한 상황에 맞춰서 상임고문으로서 역할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당이 위기에 처하면은 당신 몸을 던져서 당을 구해내겠다 이런 취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다음 날에도 이렇게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SNS에 올리면서 정계 복귀와 역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재명 체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가 다시 등장하면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새 결집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백지장도 맞들어야 할 때라면서 힘을 합쳐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귀국을 했는데 혹시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백지장도 만들어야 될 어려운 시국이어서 모두가 힘을 함께 모아야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자신이 이재명 대표의 대체제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반성문부터 쓰라고 일갈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문재인 정부 주의장 기간 총리였던 만큼 부동산 정책과 탈원전 정책, 또 소득주도 성장 등 문 정권 실정에 대해 사과부터 하라는 겁니다. 일단 본인이 그동안 해왔었던 일에 대해서 진솔한 평가를 먼저 한 다음에 뭔가를 얘기하시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이낙연 전 대표는 계파 갈등을 고려해서 당내 상황에 대한 언급은 자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민주당 상황을 두고 심리적인 분당 상태다 이런 분석이 나올 정도로 친명 비명 사이 갈등의 골이 깊은 만큼 분당설을 언급하기도 하는데요. 이와 별개로 제3지대 신당 창당 움직임까지 본격화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야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양자 의원은 오늘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가장 먼저 신당 창당의 깃발을 세웁니다. 신당의 명칭은 한국의 희망. 민주당 탈당 이후에 검수완박 추진에 반발해서 복당 신청을 철회한 양 의원은 지난해부터 국민의힘이 추진한 국회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 위원장을 맡아온 만큼 보수 인사들이 신당에 합류할지도 관심이 돼요. 오늘 누가 신당에 합류할지 알 수 있겠죠. 자, 이와 함께 금태섭 전 의원은 오는 9월 신당 창당 준비위원회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신당 창당에 힘을 보태는 것으로 알려졌죠. 금 전 의원은 수도권 중심으로 30석 확보라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내걸었습니다. 자, 여기에 정의당도 재창당을 선언했습니다. 다른 정치 세력과의 연대 통합을 통해서 경계를 확장하겠다는 겁니다. 노동과 환경, 지역 소멸 등 무게를 둘 가치도 분명히 했는데요. 정의당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노동과 녹색 정치 세력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민사회와 제3정치 세력 등과의 통합과 연대를 모색할 것입니다. 정의당이 어제 결정한 신당 추진은 그러한 세력들이 가시화되고 우리의 기준에 부합되는 정치 세력이라면
통합이나 합당을 통해 새로운 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입니다. 다만 정의당은 양양자 금태섭 신당과의 통합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추구하는 가치와 상관없이 거대 양당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당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싫어서 싫은 사람 다 함께 모이자라는 식의 신당 추진 방식은 그닥 우리 국민들의 삶을 해결하는 데 성과적인 어떤 정당으로 우뚝 서기는 어렵지 않나. 최근에 여러 신당들에 대한 논의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이 아직까지 이 사회를 어떤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변화시킬지에 대한 뚜렷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까지 걸어왔던 길을 또 놓고 보면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저는 또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을 창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거대 양당 모두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0%에 육박하는 상황이 제3지대 움직임에 힘을 싣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국민의당이 총선에서 38석을 확보하며 제3당으로 등극했던 건 호남이란 기반과 또 안철수란 인물의 시너지 덕분이란 분석도 있어서 현재 추진되는 제3지대 정당들의 성공 여부를 확신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과연 이들이 어떤 비전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민주당, 거대 양당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데요. 오염수 우려를 부각하는 민주당의 장외 여론전에 국민의힘은 수산시장에 이어서 참외 농가에서 먹방으로 맞불을 놓는다는 방침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박광열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 괴담 선동하지 말라던 국민의힘이 결국 민주당처럼 현장에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에 이어 원내대표단이 횟집 회식으로 포문을 열었고 이번 주부터는 의원들이 국회 상임위별로 모여 수산시장 투어에 나섭니다. 이 횟집 가기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횟집에서 식사하는 장면을 SNS에 올리는 전략도 포함됐습니다. 오염수 문제를 광우병, 사드에 이은 세 번째 민주당발 괴담으로 규정한 김기현 대표는 성주 참외 농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성주는 한때 사드 전자파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곳입니다. 김 대표는 최근 사드 기지의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는 환경 영향평가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이 발표까지 6년이 걸린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권력을 이용해서 환경 영향평가의 진행을 가로막았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배후 몸통이 누군지를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제소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의 결론 도출을 시도합니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자문위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견을 정하면 윤리특위가 최종 징계 수위를 심의하게 되는데요. 오늘 오후 자문위가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